예, 이번에는 집단지성에 관한 강의의 마지막으로 성공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의 성공 요인은 사실 집단지성의 실천, 즉 집단지성을 직접 해보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정보기술과 사회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집단지성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심플하게 간단하게 성공 요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강의는 두 가지 소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임스 서로위키의 책 대중의 지혜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집단지성 연구에서 가장 앞서가는 MIT의 집단지성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하나 가지고서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서로위키는 이 책에서 집단이 아주 놀랄 만큼 똑똑하다 하는 것을 쭉 사례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서로위키의 집단지성이라는 의미는 집단을 하나의 개체를 볼 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적인 능력. 그래서 그런 집단이 가진 지적인 능력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적 구성원들의 지적 능력을 산술적으로 더한 것과 같을 수도 있고, 그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렇게 집합되어 있는 집합체로서의 지적 능력과 개별적 구성원들의 지적 능력의 합이 같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정당을 들고 있습니다. 즉, 한 정당을 구성하는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개별적인 국회의원들의 지적 능력을 합한 것이 정당의 지적 능력은 아니다. 정당의 지적 능력은 그 정당이 생산해낼 수 있는 당론 혹은 정책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거 우리 정치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죠. 굉장히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모인 우리의 정당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우수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죠. 어떤 정당이든 우리 눈에 볼 때 이렇게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안에 정당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제 얘기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집단지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소의 무게를 알아맞추는 대회, 이건 1907년에 했다고 하는데 800명이 참가를 해서 이 내기에 참여를 했는데 써낸 사람들의 평균을 800명이 써낸 무게의 평균을 봤더니 계산했더니 1197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소의 무게는 1198파운드였다니까 대단히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이지요. 1파운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값보다 더 잘 예측한 사람은 3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TV 퀴즈 쇼 프로그램에서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퀴즈 쇼인데, 여기에서 참가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스튜디오 방청객들이 투표한 결과를 답으로 제시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우미를 쓴 경우에 답을 맞출 확률이 65%고, 또 방청객이 내놓은 답을 제시할 경우에 맞출 확률은 91%라고 합니다. 도우미보다 방청객들의 집단지성이 훨씬 탁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구글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페이지 랭크가 0.12초 안에 페이지를 쫙 다 검색을 해서
검색어에 대해서 어떤 페이지가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가를 순서를 매겨서 결과를 제시한다. 자, 놀라운 그 집단성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논의했던 예측 시장, 의사결정 시장이라고 하는데 아이오와 전자시장이나 할리우드 증권거래소의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면서 집단이 그 아주 똑똑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이키가 집단이, 즉 대중이 항상 똑똑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이키는 집단이 어리석을 수도 있고 또 아주 현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집단이 아주 현명하려면, 즉 지혜로운 대중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이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견의 다양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즉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한테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즉 독립성의 조건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좀 각각이 전문화되고 또 개별적인 어떤 지식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분산화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분산화해서 모아진 지식을 종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에 다양한 견해, 또 분산화된 인풋, 그 다음에 독립적인 사고,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내는 메커니즘, 이렇게 4가지가 갖추게 되면은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성이 출현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 각각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는 의견의 다양성,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 심지어 여기 빨간색으로 했지만은 저자는 다양한 집단을 만들면 대체로 그것만으로서도 문제 해결 능력이, 집단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자동적으로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의견의 다양성이 중요한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판단은 그게 설령 전문가일지라도 판단이 정확하지도 않고 또 일관적이지도 않다. 네, 이걸 이제 흔쾌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야지만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정답, 해답의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답이 찾아질 확률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다양성은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영향력이나 혹은 권위 혹은 또 조직에 대한 충성심에 의존하지 않고 아주 사실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잠깐 공부했던 집단사고의 트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동질적인 집단이나 특히 아주 작은 집단의 경우에는 이런 집단사고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예언자 바보 이론을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경영대학원, 굉장히 좋은 경영대학원이죠. 여기에 스콧 암스트롱 교수가 1980년에 내놓은 이론인데, 예언자가 바보란 뜻이 아니고 예언자를 추종하는, 즉 예언자의 예언을 무척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seer sucker theory라고 그러는데, seer
예언자고 서클은 추종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예언자를 추종하는 어떤 경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특별히 제가 여기 가져온 것은 지난번 여러분들 온라인 협업을 할 때 보니까 전문가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적 능력 혹은 예측 능력을 상당히 크게 평가하는 발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는 아니고 특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는 암스트롱 교수에 의하면은 전문가들이 일반인보다도 특별히 우월하다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암스트롱 교수는 자신의 논문, 1980년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수백 개의 예측 사례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전문가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더 예측을 잘한다는 그런 증거는 없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올라갈수록 예측도 그만큼 정확해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암스트롱 교수 이하면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올라가면 예측의 정확성도 향상이 되는데 어느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은 전문성이 올라가더라도 예측이 더욱더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별로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암스트롱 교수 같은 사람들이 예언자 따위는 없다 하고 아무리 증거를 제시를 해도 사람들은 예언자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에게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근데 암스트롱 교수는 이러한 행위는 매우 어리석다. 그래서 그는 제안하기를 비싼 전문가, 즉 전문가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기보다는 돈을 작게 지불하는 게 좋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전문가의 수를 늘려라.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를 늘리고 그 각각의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게 하라. 이런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돈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기신의 조직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할 사람을 막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문가가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탁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도 탁월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언자 바보 이론의 골자입니다. 한번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 너무 그렇게 전문가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혜로운 대중이 추락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개인의 독립성입니다. 여기서 독립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집단의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소로베키는 개인의 독립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써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산화와 통합을 하나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통상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위계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의사결정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인 여러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서로 분산된 방식으로 풀 때 집단적인 해법이 다른 어떤 해법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장려하도록 조직을 분권화시켜라. 힘이 한 군데로 모이도록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중앙의 통합 기능이 약화되죠. 여러 이제 조직의 부분에서 의견들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계적인 방식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결합할 수 있는,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서로의 키가 대중의 지혜라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군중, 지혜로운 또 높은 이 집단 지성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몇 가지의 그 요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